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가 AI가 눈으로 보이거든. 서버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내 PC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레벨 3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구현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좀 놀라웠던 게 그 세계 1위 시총 기업이 네네. 순위가 바뀐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MS가 애플을 넘어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걸 좀 보시면서 어떤 좀 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네. 그 정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사실 뭐 그냥 시총 1등 기업이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라요. 네. 세계 시총 그 기업이 그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게 원래 미국에서 1926년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단 한 번이라도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된 거 대충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한 5년씩 했다고 하면 20개? 네. 생각보다 많아요. 98개입니다. 아, 그렇게 빨리 네. 바뀌는 거예요? 네네. 네, 어. 98개인데, 어. 그런데 이제 그 시총 1등 기업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디슨이 창업한 제너럴 일렉트릭 있잖아요. G. 네, GE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를 했었고, GM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알파벳, 애플 뭐 그리고 엑슨모빌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1등 했는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섹터라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는. 우리 그 보면 그 2000년대 중반으로 놓고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엑스모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죠. 네, 석유 회사가 왜 1등을 했냐면 2001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너무 합이 좋았죠. 차이메리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골디락스 경제였어요. 골디락스 경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꼴을 빨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중간재를 수출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원유 수요가 막 폭발하잖아요. 네. 중국이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그 중간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2012년에 애플이 엑스모빌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가지고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시총 1등 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요? 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팀 쿡이 애플을 이어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팀 쿡이 누구냐, 저 듣보 잡은 누구냐 이랬는데 결국은 애플을 더 키웠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애플이 거의 9년, 10년 동안 1등을 유지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었죠. 네.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의 어떤 주역은 애플이었고요. 자, 이번에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이 된 거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잘 받아서 세계 1등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는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 AI 대주주가 누구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MS365 코파일럿. 자, 처음에 AI 나올 때만 해도 이게 AI 가지고 돈을 누가 벌어? 이거 그냥 테마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네. 네. 지금 MS365 코파일럿이 그 생산성 혁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요. 오히려 가입하고 싶은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너무 수요가 몰려서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되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저도 이제 챗GPT는 무료잖아요. 그 챗GPT는 GPT 3.5 기반의 무료고 네. GPT-4부터 유료거든요. 월 20불 정도 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9,000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저건 누가 돈을 내고 할까? 저도 나중에 빨리 가입할 걸 엄청 후회했어요. 왜요? 왜냐면 계속 그 뒤로 가입자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겨우 가입했어요. 그거를 다 안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그래요? 네, 트래픽이 너무 몰리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GPT-4 서비스 속도 너무 느리다라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고요. 미국이 지금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이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AI가 생산성 혁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경제 성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 그죠? 근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경제에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고, 새로운 신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경제 구조에서는 AI 생산성 혁신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게 유일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외 나라에는 작동이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구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죠. 왜냐하면 AI 포지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AI 이대로 만약에 이제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요. 잘못하면은 그 미국 따라가려면 AI 영역에서 400년 걸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주도하는 그 AI 혁명에서 네.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계속해서 AI 이야기했지만 파운데이션 AI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LLM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을 것 같죠. 없나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LLM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I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와, 그렇구나. 미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포지션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되게 많죠. 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스마트폰. 네. 하드웨어.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시총 1위 기업 네.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네. 그 예전에도 그런 분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시총 1위만 투자한다. 왜냐면 네네. 시총 1위만 투자해도 연 네. 거의 20% 이상씩 크는데 네네.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주식은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전 충분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물론 이제 그 지금 AI 혁명이 벌써 1년이 됐지만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됐지만 탄력은 처음에 기울기는 처음에 제일 탄력적으로 튀죠. 그런데 이제 좀 완만해지긴 하는데 그러다 계속 성장해요. 모바일 혁명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의 주가 그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대충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충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 애플 들어온 게 2016년인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애플은 이 AI 쪽에서는 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애플이 못한 거는 못한 거죠. 결과니까. 근데 애플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애플이 열심히 했어요. 시리라는 AI 비서를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데요. 뭐가 하나 새로 딱 튀어나오면요. 마이너한 얘가 메이저가 되잖아요. 나머지 기술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하나씩 쳐내고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딱 제치고 되잖아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됐죠? 아예 없어지는 멸종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술의 어떤 그 줄기는 남아 있지만 결국 퇴출되고 하나씩 남아 있는데 지금의 어떤 기술의 AI 기술의 메인은 그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인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인데 시리나 빅스비 같은 경우는 그 LLM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 투자해놓던 게 거의 다 매몰 비용으로 잡히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보면 시리 팀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해체하고 있죠. 그래요. 구조조정으로. 거기 인력 자르고 나서 이제 애플 GPT라는 걸 빨리 개발하고 있죠. 그럼 LLM 모델을 중심으로 한 AI가 뭔가 자리 잡게 되면 진짜 다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되는 것처럼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존에 투자해 놓았던 것들이
뭐 이제 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LLM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야, 나오면 LLM 투자해놨던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음. 그런데 이제 LLM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LLM이란 기술 자체가 저는 특이점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AI 기술들은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뭔가 확신은 없는데 뭔가 가는 방향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LLM 기술이 특이점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장은 MS가 AI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이제 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사실 막 그전에는 구글이 검색을 하고 막 네네. 전 세계인들이 다 쓰니까 구글이 조금 더 막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완전 넘어가 버렸네요.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는 그 기회는 있습니다. 네. 일단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네. 게 나왔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지 얼마나 수준 높게 이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구글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를 처음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오픈 소스로 주고 그걸 가지고 오픈 AI가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녹록지 않은 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그 삼성 DS 부문 경계현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보면 서버 시장 놓고 보면 대부분 AI 서버 쪽을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이 AI 서버 쪽 투자가 급하니까 일단 일반 서버 쪽 투자를 일단은 유보해놓고 그 AI 쪽으로 집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컨벤셔널 서버 쪽의 투자가 회복이 될 거다.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정설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분이 그 우리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 서버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재작년처럼 그 정도 수요가 나올 거냐 앞으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컴퓨팅 방식이 기존에는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가득 모아놓고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는 소팅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기존의 그 네. 서버라는 거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생성형 AI 쪽으로 더 많은 그게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AI 서버 투자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서버 투자에서 이제 그 점점 더 비중이 AI 서버 쪽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서버에 가는 수많은 부담들 이 부담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고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온 디바이스 AI로 로컬에서 뭔가 이거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이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5D나 3D 같은 패키징 어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문형 메모리, 주문형 프로세서, 그러니까 AI 가속기 같은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S 같은 기업들이 진짜 공룡에 많이 비유가 되는데 그 공룡이 AI를 달아서 약간 공룡이 날개가 달렸다 막 이렇게 좀 봐서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램 같은 거 보면은 좀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서 과거만큼의 성장성은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MS는 이제 새로운 추진 동체를 달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실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PC 시대의 위너가 사실 윈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윈도우 그 인텔. MS하고 인텔이었는데 네. 둘 다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그냥 쩌리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MS는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AI 시대에서 기회를 잡았고 인텔도 뭐 물론 지금 AI 시대 기회를 잡으려고 메테오 라이크라는 칩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PC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포지션보다 약하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할 때만 해도 와 그 오픈 AI라는 회사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약간 비영리에 가깝지 않아요?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네. 막 그 수익률에 대한 캡도 있고요. 벤처 투자인데 그리고 막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샘 알트만 해고 사태 네.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그 이사회를 장악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왜 저렇게 저런 회사에다가 저렇게 비싸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좋은 베팅이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운도 좋았고. 네. 그러면 MS도 그렇게 큰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긴 시계열로 봐야죠. 근데.
그래요. 그러면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건데 음. 자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작년에 보면 모두 서버 클라우드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네. 사실 우리 그 챗GPT 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챗GPT 많이 안 써요 생각보다. 네. 저도 안 쓰는. 챗GPT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 아. 챗GPT 활용률로 보면 네. 전 세계 30위, 40위권이에요. 어.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스마트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에 저거 들고 나왔다. 아주 혁신적인 사업가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거였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저 작은 화면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거? 컴퓨터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전화나 제대로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AI도 아마 지금 그런 시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가 AI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네. 서버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내 PC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레벨 3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구현이 됩니다. 와닿죠. 네. 네. 그러면 그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뭐 40위 이런 게 이제 네. 순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시장 파이는 커지는 거고 매출도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활용도가 낮다라는 건요. 아직까지 AI를 생산성 혁신에 쓰지 아니죠,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2%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1.2% 대비 올해 많이 좋아진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진짜 1%, 2%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 뭐 지금 인구 소멸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막 이게 전문가들 나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뭔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예전처럼 선진국들 따라 해석하는 패스트 팔로우도 이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뭔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이 사회의 경직성이나 뭐 인력의 경직성, 조직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더라도 그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이런 큰 줄기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조금 사야겠네요. 사 모아야겠네요.